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경주 TV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선정한 종목은 빠밤 뭘까요? 예,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오니아. 제가 제목을 바이오니아 신약의 꿈 뭐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총 2회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 1편 영상에서는 바이오니아란 기업에 대해서 좀 그걸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니아가 최근 이슈가 좀 생겼는데요. 일단 12월 이달 들어서 바이오니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A형, B형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 멕시코 식약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예, 사용 승인을 받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또 지난 11월 달에는 스페인 정부가 선정하는 코로나19 핵산 추출 시약 및 분자 진단 시약의 공식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또 이게 실적 부분인데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37억, 영업이익 424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가 컸던 전분기와 비교해서 각각 24.3%와 32.2%가 증가를 해버렸네. 예, 이거 외에도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콜롬비아에다가도 또뭐 사용 승인인가 수출인가 그거를 했고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렇고요. 회사 연역을 좀 살펴보면 회사가 업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최초로 유전자 합성 기술을 개발해 갖고 개발해 갖고가 아니네.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로 유전자 합성 기술을 개발했고 지금 현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박현호 대표이사님 계신데 이분이 카이스트 대학원의 생화학 박사님 출신이에요. 그리고 20년간 연구 개발비 R&D 비용으로 100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물질 특허 400여 개를 지금 소유 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HIV 바이러스, 이거 아시죠? 에이즈를 일으키는 아주 못된, 아주 나쁜 시기, 이 나쁜 시기 말이야. HIV 등은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40여 종의 질병 진단의 전 과정을 총망라하는 분자 추출 장비 뿐만이 아니라 분자 추출을 할 수 있는 키트, 그리고 진단 장비 및 진단 키트를 공급하고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자 진단 사업 분야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당사가 미래의 중점 사업으로 설정한 신약 사업 분야가 또 있습니다. 신약 개발 사업 분야.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 체질 관련 유전자 검사, 즉 이걸 DTC라고 하는데 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쉽게도 아마 DTC가 완전히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특히 2번 신약 개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 전에 또 보면 이것도 또 국내 최초랍니다. 국내 최초로 DNA 핵산이죠. 유전 물질 DNA 합성과 유전자를 증폭하는 PCR 효소를 주요 제품으로 창업을 해갖고요. 매년 매출의 3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의 30% 이상을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말이죠. 유전자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고요. 300여 종의 첨단 장비와 시약, 키트들을 출시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던 제품들을 국산으로 대체하며 전 세계로 시장을 넓혀왔다. 이 분야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분자진단 사업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유전자 증폭 장비와 시약은 물론 핵산 자동 추출 장비들과 관련 키트들까지 모두 100%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오니아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사업 분야 두 번째가 제가 신약 개발 분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 신약 개발 중에서도 좀 집중하고 있는 신약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폐섬유화증이라고, 이거 아주 무서운 병인데
폐섬유화증 치료제에 관련해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에 2년간 전임상 효능 연구 및 GLP 인증 기관인 안전성 평가 연구소로부터 임상 진입을 위한 독성 시험을 수행하고 찰스 리버에서 심혈관계 안전성 양리 시험을 진행했고요.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독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효과 및 효능 입증은 물론 안전성을 확보했다. 전임상은 했나봐요. 전임상까지 끝냈고 지금 계획이 2021년 내년도죠. 상반기 중으로 식약처에다 IND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IND가 이제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임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그걸 IND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청을 하고 임상 일상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바이오니아가 1순위로 진행하고 있는 폐섬유화증 치료제가 만약에 이게 정말 개발이 된다면 다른 섬유화증 질병들도 근본적으로 발병 기전이 유사하기 때문에요. 현재 치료제가 없는 신장섬유증이라든가 혹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거 그리고 켈로이드와 같은 피부섬유증 등 다른 섬유와 관련 주요 난치병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섬유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신장섬유증, 뭐 폐섬유화증, 섬유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증상. 그거를 우리가 섬유화증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폐섬유화증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전망이 어떠냐? 이게 참 저도 이런 말하기가 참 좀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이게 앞으로 좀 암울합니다. 이 폐섬유화증 환자 수가 꾸준히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근거는 대기오염 때문이에요. 환경오염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 선언하고 우리나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하는 그 배출량을 보면 전 세계 7등이랍니다. 7등. 하여튼 님김이 좋은 거는 맨날 꼴등이고 안 좋은 거는 맨날 1등 아니면 상위권이야. 자살률 1위, 행복지수 꼴등.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는 대한민국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한 5년 전인데요. 좀 지났죠? 2015년 1월 기준으로 국내 환자 수가 약 4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은 5년이 지났으니까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망률이 50%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폐섬유화증에 걸리면 그 중에 절반 한 50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치료제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그래서 다만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증상을 좀 지연시켜주는 그런 약밖에 없는데 이 약이 주로 일본 제품이래요. 일본에서 들어온 약이라서 고가고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난치병이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적용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고혈압 또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들 많잖아요. 고혈압 약처럼 평생 먹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래요. 이게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한다. 참 정말 이런 참 정말 암울합니다. 아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니아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증에 걸린 그 환자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갈 길은 아직 멀어요. 아직 그 임상 일상 시작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좀 멉니다. 근데 계획은 상반기 중으로 한다고 그랬죠. 내년.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폐섬유화증이 신약에 관련해서는 3위 RNA라는 그런 독창적인 RNAi 나노 입자를 개발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 3위 RNA 물질하고 제조 방법에 관한 90여 건의 원천 특허를 국내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 등록을 했습니다. 특허 등록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RNAi 기반의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차세대 RNAi 신약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네요. 예.
그럼 여기서 잠깐 3의 RNA란 이게 뭐냐? RNA가 있고 DNA가 있다고 제가 누차 뭐 지난 영상들에서도 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게 뭐냐면 RNA를 선택적으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래갖고 RNA를 아예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아예 생성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그냥 mRNA 단계에서부터 분해를 시켜갖고 없애버리는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게 좀 신기술인가 봐요. 그래서 이 기술의 장점은 기존 항체 의약품에 비해서 제조 단가는 낮고, 즉 생산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체 의약품에 비해서 훨씬 더 선택적으로 유전자들을 공격을 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기술의 또 장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뭐 보통 그 비용이 조 단위 이상 들어가죠. 1조, 2조, 3조 조 단위 이상 들어가고 기간도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근데 이 기술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개발하는 기간은 약 6년 내지 7년 만에 끝내버릴 수 있다. 이거 획기적인 거죠. 개발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 개발 비용도 낮출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폐섬유화증이, 아까 제가 섬유화란 말 자체가 좀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다시 보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 폐섬유화증이 뭐냐 도대체. 폐 있잖아, 허파. 우리 숨쉬는 폐, 허파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갖고요, 심각한 호흡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으니까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폐의 벽이 있잖아요, 폐의 벽, 허파의 벽이 두꺼워져 가지고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그 결과 환자는 지속적으로 끔찍한 숨가쁨,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니아가 이 폐섬유화증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좀 뭐가 아쉽냐면,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속도가 느리네요. 진행 속도가. 내년 뭐 상반기에는 임상 일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일단 좀 기대는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니아 신약의 꿈, 이런 제목으로 제 1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편 곧 나갑니다. 기대해 주세요.